2026년 1월 서울 부동산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는 70% 급감했는데 집값은 21% 올랐습니다. 왼쪽 그래프 거래량입니다. 3년 만에 66%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호가는 오히려 21%나 올랐어요. 이게 바로 2026년 서울 부동산의 핵심 모순입니다. 원인은 두 개의 상반된 힘입니다. 공급 절벽. 앞으로 3년간 서울에 들어올 아파트가 연 2만 호밖에 안 됩니다. 최근 10년 평균의 절반도 안 돼요. 반대편엔 대출 절벽이 있습니다. DSR 3단계 시행으로 연봉 8천만 원 가구가 20억짜리 아파트 살 때 대출은 4.2억에서 2.8억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집주인은 안 팔아도 그만이라며 버티고 사려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산다. 그럼 실제 각 단지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송파 헬리오시티입니다. 9,500세대 메가 단지죠. 이 표를 보시면 3개월 동안 매물이 200건 넘게 늘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져야 맞죠. 그런데 호가는 오히려 7천만 원이나 올랐어요. 14.8억에서 15.5억으로요. 더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거래량 10월엔 28건이었는데 지금은 8건. 그것도 실제 체결 가격을 보면 호가보다 평균 13% 낮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집주인들은 계속 가격을 올리는데 실제로 사는 사람은 한 달에 고작 8명. 그나마 깎아서 겨우 사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매물량의 역설입니다. 데이터상으론 공급이 넘치는데 집주인들이 단체로 배짱 영업 중인 거죠. 2026년 공급 부족 뉴스를 믿고 버티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강동구 올림픽 파크 포레온입니다. 전형적인 신축 단지의 함정을 보여주는 케이스죠. 입주 전엔 매물이 120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입주가 끝나자마자 3개월 만에 580건으로 폭발합니다. 거의 5배죠. 보통 이렇게 매물이 쏟아지면 가격이 무너져야 하는데 여기 보세요. 호가가 거의 안 내렸습니다. 13.8억에서 13.6억, 고작 2천만 원 하락.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타이머 때문입니다. 실거주 의무 2년, 양도세 비과세 2년. 지금 급하게 팔면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적게는 1억, 많게는 2억 넘게 토해내야 해요. 그래서 집주인들은 버팁니다. 나는 안 급한데 너는 급하니? 이 눈치 싸움이죠. 그래도 한 달에 28건 정도는 거래가 됩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손해보고 파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2027년 9월입니다. 실거주 해제되는 시점. 지금 쌓여있는 이 900건 넘는 매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초고가 시장입니다. 여긴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나인원 한남, 평당 2억 3천. 원베일리, 평당 2억. 이 정도 가격대는 DSR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애초에 대출받아서 사는 집이 아니에요. 실제로 보시면 월 평균 거래가 한 건도 안 됩니다. 나인원 한남은 0.3건. 1년에 겨우 3-4채 정도 거래되는 거죠. 매물도 거의 없어요. 반면 평당 1억대 중산층 단지 보세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여긴 DSR 직격탄입니다. 20억 초중반대 가격인데 대출이 막히니까 거래가 급감했어요. 같은 서울인데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층은 현금 부자들끼리 조용히 손바뀜하고 아래층은 대출 규제에 묶여서 거래 자체가 실종된 거죠. 네 번째, 재건축 단지입니다. 여기도 희비가 엇갈려요. 먼저 목동 7단지. 안전진단 통과했습니다. 재건축 확정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자 호가가 실제 거래가보다 3-4억 원 더 높게 형성됐어요. 예를 들어 실제론 17억에 거래됐는데 매물로 나오는 건 21억.
집주인들이 미래 가치를 미리 가격에 반영해버린 겁니다. 물론 거래는 잘 안 돼요. 한 달에 6건 정도. 그래도 집주인들은 버팁니다. 어차피 재건축되면 30억은 받을 건데 지금 급하게 21억에 팔 이유 있어. 이런 논리죠. 반면 음마 아파트는 상황이 다릅니다. 재건축 추진은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제에 묶여 있어요. 집을 사려면 강남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가만 올라가고 실제 거래는 거의 없어요. 한 달에 3건. 심리적 풍선 효과죠. 강남 신축에 대한 환상으로 풍선은 부풀어 오르는데 실제 바람은 안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5번째, 경희궁자이입니다. 이게 진짜 입지의 힘입니다. 매물이 한 달에 22건 나옵니다. 그런데 거래가 12건 돼요. 매물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 팔린다는 뜻이죠. 서울 평균과 비교해 볼까요? 서울은 평균적으로 매물이 거래의 12배 쌓여 있어요. 그런데 경희궁자이는 1.8배. 거의 7분의 1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광화문 도보 10분, 시청 도보 15분. 도심 한복판이에요. 2026년 공급 절벽 시대에 도심 신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 규제, 고도 제한 때문에요. 게다가 서울 직장인들 중에 광화문, 종로 출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은 전멸. 그래서 매물 나오면 호가대로 바로 거래됩니다. 깎아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안 사면 뒤에 줄 선 사람이 삽니다. 6번째, 성수동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요즘 가장 뜨거운 곳이죠. 3개월간 호가 상승률이 8.2%입니다. 서울 평균이 1.5%인데 거의 5배 이상 올랐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거래의 78%가 신고가로 체결됩니다. 10건 거래되면 8건이 역대 최고가를 쓴다는 뜻이에요. 서울 평균은 23%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매물도 빨리 빠집니다. 평균 15일. 2주면 팔려요. 서울 평균은 87일 걸리는데요. 왜 이럴까요? 성수동 전략 정비구역 개발 때문입니다. 서울숲 옆에 복합개발 업무지구 들어오고 이미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죠. 여긴 서울 전체 시장과 완전히 분리된 섬 같은 시장입니다. 다른 데는 거래 실종인데 여기만 혼자 달리고 있어요. 7번째, 잠실주공 5단지. 이 단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온도계입니다. 정책 뉴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요. 10월에 재건축 규제 완화 소식 나왔죠. 매물이 650건에서 480건으로 줄고 호가는 2억 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논의가 불발되자 매물이 다시 720건으로 폭등하고 호가는 1.8억 하락. 1월에 또 공급 대책 발표되니까 매물 다시 줄고 호가 반등. 이 단지를 보면 지금 서울시장의 투자 심리가 보입니다.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 시장이 아직 불안하다는 뜻이거든요.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자, 7개 단지를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위, 여기가 진짜 강세 시장입니다.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경희궁자이. 호가도 오르고 거래도 됩니다. 오른쪽 아래는 버티기 중인 단지들. 헬리오시티, 나인원 한남, 원베일리, 음마 아파트. 호가는 올리는데 거래는 없어요. 왼쪽 아래는 교착 상태. 올림픽 파크 포레온, 목동 7단지. 눈치 싸움 중이죠. 자, 오늘 본 7개 단지를 통해 2026년 서울시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숫자로 보는 현재 상황. 거래량은 전성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호가는 오히려 21% 올랐어요.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과 호가 사이의 간격이 평균 11.3%. 역대 최대치입니다. 지금 서울시장은 명확하게 2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입지 프리미엄이 확실한 곳들, 경희궁자이,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같은 단지들은 여전히 거래가 됩니다. 공급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시장은 거래가 실종됐습니다. 헬리오시티, 올림픽 파크 포레온처럼요. DSR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째, DSR 규제가 언제까지 유지되느냐? 이게 완화되지 않으면 중산층 시장은 계속 얼어붙습니다. 둘째, 2027년 하반기. 신축 단지들의 실거주 의무가 해제되는 시점입니다. 그때 매물이 쏟아지면 가격 조정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금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 이게 매수 심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변수입니다. 지금 서울시장은 호가는 공급 부족을 반영하고 거래는 대출 규제를 반영한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버틸 수 있는 건 실제로 공급이 없기 때문이고 거래가 안 되는 건 실제로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 다 팩트입니다. 어느 한쪽만 보면 판단을 잘못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